인도 농업 개혁법에 반대하는 인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시위 상황은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인데, 뉴델리 수도 외곽에서 수만 명의 시위자가 도시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를 잠깐 살펴보면, 인도는 인구가 13억 명이고요. 중국도 13억 명인데, 그 천만 단위에서 조금 다르죠. 근데 인구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이 1위고 인도가 좀 차이 나게 2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큰 두 나라죠. 인도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실제 밭이나 논에 가서 실제로 농사를 하는 인구는 13억 명 중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 농업 말고 농업과 관련된 농산물 유통 등의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6억 2천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억 명의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의 인구가 농산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를 합니다. 실제로 GDP에서 15%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인구, 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수입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난한 겁니다. 농업개혁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 농부가 농사를 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각 여러 농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정했어요. 가격을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것의 유통 과정이 뭐 국가에서 사기도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도 사잖아요. 그런 과정을 감독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가격으로 팔거나 사지 못하게 국가가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장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농부가 국가에 팔기도 하지만 또는 기업에 민간에 그냥 파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변동성이 클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뭐 좋겠지만 농부 입장에서 가격이 심하게 떨어지면 더 큰 피해도 입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농업개혁법인데, 이것이 인도 현재 총리가 모디 총리라는 사람인데, 위회에서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0년 9월에 법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시행 시간만. 근데 현재 시위 상황은 뉴스에 따르면 수천에서 수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수도를 진입을 하려고, 뉴델리가 수도인데 수도를 시위하려고 수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수도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 치고 막았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수도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이런 물자나 이런 것을 시위대가 둘러싸고 모든 철도나 도로나 이런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도로에서 먹고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큰 도시, 그러니까 뉴델리 말고도 여러 도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 내부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록 농부는 아니지만 이에 동조하는 어떤 도시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대의 주장은 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불안정성이 커져서
아무래도 공급자보다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건 판매에서는. 그래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대형 민간회사가 가격 담합을 해버리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헐값이 될 수 있다. 현재 매년 수천 명의 농민이 가난으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에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라는 것이 시대의 주장입니다. 주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디 총리는 농민들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놀아나고 있다. 실제로 한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신은 갱지스 강처럼 맑은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를, 농산물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면 이를 통해서 유통시장을 현대화, 유통시장은 시장에 맡겨서 그것에 의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결론적으로 농업 생산량도 더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모디 총리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고 둘 다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위로 인한 추가적 문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안 그래도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심해지지 않을까. 현재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과거에 몇 개월 전에 10만 명이었다가 현재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3, 4만 명인데 어쨌든 만 명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현재 1000만 명이 다다르고 있고 누적된 사망자가 13만 명. 현재 이런 상황이고 여기 현재 문제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깊게 배경을 살펴보면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도 농업인의 가난이 심각해요. 심각한 이유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 농업의 관계 시설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농산물 생산량이 안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작년 4월이면 여름은 아니고 봄이죠. 근데 이때 인도 중부지방의 온도가 46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농사는커녕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었고요. 그 전년도 2018년에서는 남부 지역에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업의 생산력이 떨어지고요. 우리나라도 그 남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많은 농업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빚더미 안게 되고 자살로 이어지는데 예전에도 자살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그 숫자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이 시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시위대가 하는 말을 보면 어차피 나한테 총을 쏴라. 나는 어차피 내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차피 거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던지 거기서 죽던지 봉사하다 죽던지 여기 시위하다 죽던지 나는 똑같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국내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영향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농업으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작물이 쌀이에요. 근데 두 번째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두 번째 생산되는 게 밀인데 쌀이 22%고, 그러니까 그 인도 자체에서 총 생산되는 농산물 중 22%가 쌀이고 16%가 밀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쌀의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중국 다음인데 2017년 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총 쌀 생산된 게 7억 6천만 톤. 그 중에서 중국이 2억 1천만 톤을 생산을 하고 인도가 1억 9천만 톤을 생산을 하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런데 수출은 세계 1등이 인도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쌀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아시아권에서. 인도 내 생산 작물로 쌀 다음에는 밀이 있고 면화가 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옥수수, 콩, 과일, 채소 등의 비중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생산되는 작물 중 예전에는 쌀, 밀, 면화 이런 게 높은 비중이었는데 옥수수, 콩, 과일도 이제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세계 전체 생산량 중 망고의 41%, 바나나의 23%, 인도의 10%, 양파의 10%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쌀의 비중은 상당히 높죠. 90%가 넘죠. 근데 자급률이 밀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1%, 2% 이 정도 상황인데 밀의 가격이 오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